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오늘은 저 여행 갔다 온 거 브이로그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저희 작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저 개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모리가 어머니 모에 이로 이자로 해서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회사 열심히 잘 운영해서 엄마 좋은 데도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곳 많이 모시고 가고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회사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유럽 여행 갔다 온 거 제가 영상 짧게 준비해 봤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행기 탈 때 모습인데요. 저도 처음으로 이 비즈니스 라인으로 한번 가봤어요. 이제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유럽은 아무래도 이코노미는 조금 부담되고,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씩 하는 표를 막 끊을 수 없으니까 제가 거의 15년, 17년 정도 모은 마일리지를 한 방에 몰빵을 해서 유럽 비즈니스 왕복으로 다녀왔습니다. 비즈니스의 꽃은 또 밤에 시켜먹는 라면이라 그래가지고 라면도 한번 먹어봤네요. 로마로 들어가서 스위스 취리에서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가장 큰 기차역인 그 테르미니 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숙소 가는 길에 처음 이제 로마 첫 인상이에요. 좀 날씨는 되게 좋았고 건물들이 예뻐서 이제 숙소 도착하자마자 짐만 대충 던져놓고 이제 숙소 근처 구경하자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보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콜로세움 근처라서 걸어서 콜로세움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콜로세움부터 구경하자 그러고선 이제 보고 왔는데, 사실 다음날 콜로세움 이제 시내 투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랑 같이 갈 수 있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도착했으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숙소 근처 저희끼리 먼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로마가 그 까르보나라의 본산지래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좀 피자도 이탈리아니까 피자도 먹어보고 까르보나라도 먹어보고, 이게 근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음식에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먹은 첫 끼이자 마지막 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티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형물이 있고 바티칸 박물관인데, 이제 엄마랑 저랑 둘 다 성당 다니시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고 엄마는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부터 성당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성당 다니신 지 오래돼서 좀 그런 카톨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바티칸 이런 데는 와볼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로마는 바티칸 때문에 넣은 것도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사실 전에 파리도 한번 갔었는데 그런 어떤 관광지보다는 성당이나 그런 데를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바티칸에 오면은 이제 천주교 유물들 많이 있고 각종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바티칸으로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바티칸에는 이렇게 오래된 조각 작품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발에 채이는 돌같이 이렇게 펜스도 없이 아무데나 막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진귀한 그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것들도 그냥 여기서는 굴러다니는 돌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라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옆에서 한참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티칸에 들어가서 박물관도 보지만 성당이랑 이런 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근데 남들 다 이렇게 천장에 그려진 벽화 보고 뭐 조각해 놓은 거 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 혼자 땅만 보면서 이렇게 이 모자이크 타일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저만 땅을 보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인데 요 박물관 티켓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필수로 해보는 코스라고 합니다. 피에타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드리고 엄마는 여기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성당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장인데 저 뒤에 보이는 건물 가운데 발코니에 교황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축사 같은 거 하시고 그러는 장소라고 해서 기념사진 한번 촬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식사예요. 식사인데 그 종이컵에 담겨 있는 거는 이제 건조국이고 캔 뭐 저런 김치, 깻잎 뭐 이런 반찬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 20kg는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짐이 많고 엄마는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그 두 짐을 다 제가 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서 먹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제 부모님들이랑 여행 가면은 먹는 걸로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뭐 이거 얼마냐, 돈 아깝다, 맛없다, 뭐 이거 왜 먹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안 먹겠다 막 이런 거,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엄마랑 여행을 좀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래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사실 엄마는 그런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동남아가 싸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먹을 때 만약에 뭐 한 3만원짜리 4만원짜리라도 그냥 이거 5천원이야 3천원이야 이러면은 그냥 되게 기분 좋게 드시거든요. 근데 몇만원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럼 안 먹을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동남아 쪽으로 갈 때는 그냥 2,000원이야 3,000원이야 이러면서 그냥 기분 좋게 드시게 막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래도 물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얼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엄마 원하시는 대로 좀 많이 싸가가지고 거기서 다 해먹고, 저 이때 진짜 밥통도 2인분짜리 밥통 사가고 쌀 가져가고, 왜냐면 햇반을 또 그만큼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피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쌀 다 싸가고 반찬도 다 가져가고 국도 막 한 6가지 7가지 정도를 저런 건조 국을 해서 다 가져가서 저렇게 다 해먹었답니다. 커피포트도 접이식으로 사갔어요, 물 끓이려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부모님과의 여행은 좀 그 정도의 각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가 불편한 것보다 엄마랑 안 싸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해외에 가서 호텔에서 술도 한잔 하면서, 음식은 비록 사진으로 보기엔 저렇지만 그래도 두 모자가 즐겁게 마주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럽 거리의 문인데, 제가 박람회 때문에 파리는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갔어요. 근데 갔을 때도 제 사진첩 보면은 전부 다 거리에 있는 문밖에 없어요, 사진이. 약간 문 덕후처럼. 이제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도 너무 문이 예뻐가지고 이제 사진첩에 막 문 사진이 엄청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어하는 날 가이드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콜로세움 뭐 이런 개선문 뭐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 꽃은 못 참죠. 그래서 그런데 또 다 고사하시고 이렇게 꽃 앞에서 사진이 한 10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 고대 도시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이제 또 지금 현대의 건축물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판테온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기둥이 엄청 커요. 진짜로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나 싶은데 가이드 분의 설명으로는 이제 코끼리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대리석을 막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판테온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빛이 저렇게 광선으로 들어오고 아주 장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예요. 사람 진짜 많죠. 여기서 소매치기 엄청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방이 한번 열리기는 했는데 뭐 그 안에 휴지랑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없어진 건 없고, 트레비 분수에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트레비 분수에 앉아서 왼쪽 어깨로 동전을 넘겨서 이 분수에다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또 좋은 기회에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로마에 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동전도 하나씩 던졌습니다. 다시 올 수 있겠죠? 광장 내려오면서 상점을 하나 봤는데 이 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안쪽으로 이제 코너를 말아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저렇게 쇼윈도처럼 쓸 수도 있고, 입장을 할 때 조금 더 집중도가 있게끔 그렇게 동선이 짜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진행하는 현장에 딱 어울릴 만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 현장에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자인은 정말 보는 만큼 하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예 모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디자이너의 감각이라는 건 자기가 본 걸 어떤 현장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어울리게 만들어내는가, 그런 점들이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밥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밥 먹었고, 이제 이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제 밀라노를 거쳐서 스위스의 루체른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 날인데 이거는 노숙자 아니고요. 이날 기차가 9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엄마 고생하실까봐 숙소를 기차역에서 되게 가까운 데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차역하고도 가깝고, 이런 그 옛날 고대 도시나 아니면은 그 콜로세움 그쪽 이제 관광지하고도 가깝고 그런 곳으로 일부러 잡았는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야 된다, 기차 놓치면 큰일 난다, 막 그렇게 하셔서 한 6시쯤부터 기차역에서 저렇게 노숙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차가 9시인데 호텔을 체크아웃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편히 쉬다가 그냥 걸어서 대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거리라서 진짜 여유 있게 20분? 그 정도면 짐도 끌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엄마는 아무래도 외국이고 걱정되고 하시니까 그렇게 막 4시간 전부터 저를 이제 퇴근을 하시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승질을 낼 뻔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 불편한 것보다 엄마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여행에서는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저렇게 하염없이 짐을 놓고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밀라노로, 일단 로마에서 밀라노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루체른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차로 가고 있고, 딱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넘어가니까 풍경이 거짓말처럼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뭐 저희가 기차를 이동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깥에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밀라노역이고 여기서 환승을 하고 가게 됩니다. 저 이 등가방 2개에다가 그 캐리어 그 수화물용 2개 끌고 그 안에 진짜 밥통이랑 쌀이랑 술이랑 다리미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까지 멀리는 올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야 뭐 앞으로 있겠지만 엄마는 점점 이제 비행이 길면은 힘드니까 좀 휴양지 위주로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힘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서 딱 루체로 넘어가는데 호수들 나오고 이제 산 보이고 점점 풍경이 진짜 제가 상상했던 그런 스위스의 풍경들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도 산에 눈이 그대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창밖에 보시면서 이제 처음 보는 풍경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좋아하시길래 사진을 여기저기서 막 찍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노부부가 승객이셨는데 같이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저희 사진도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체른 내려서 호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호텔인데 감옥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실제로 감옥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그냥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스위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루체르는 이제 그냥 환승하는 정도의 지역이라 하룻밤만 딱 묵으려고 갔었던 거기 때문에 별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잘 자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위스에서 먹은 처음이자 마지막 외식입니다. 저희 이제 집 놔두고 밖에 나와서 그때가 왜 그랬냐면은 체크인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에서 뭘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고 그냥 집만 맡기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그 앞에 한식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엄마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식집 갔습니다. 저 유럽 여행 가서 9박 10일 중에 로마랑 스위스 갔다 왔는데 피자 한 번 먹고 스위스에서는 전통 음식은 아예 못 먹었습니다. 그냥 라면이랑 덮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숙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식사 후에 그냥 별다른 관광 일정은 없고 동네 조금 둘러보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저런 색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런 옐로우가 들어있는 베이지에 저런 초록색 창문 이렇게 들어있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킹 하는 분도 밖에 계시는데 레벨이 다르죠, 유럽은. 여기가 이제 루체른에서 리기산이라고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어요. 리기산으로 가는 이제 여정인데 저희는 배 타고 가서 베기스에서 내려서 거기서 산악열차를 타는 게 가장 코스가 예쁘고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배 안에서 찍은 풍경인데 진짜 동화 속 마을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너무 예쁘다면서 사진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베기스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선착장에서 내려서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산이랑 호수랑 집들이랑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날씨가 맑긴 했는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래가 아예 내려다 보이지가 않고 이제 맞은편에 설산이 있는데 저렇게 구름에 가려갖고 진짜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찍겠다고 막 저 구름이 또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나올 때마다 막 엄마 빨리 서보라고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데 진짜 저게 조금이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런 걸 못 볼 줄 알고 엄청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다시 산악열차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라서 이제 연세에 있으신 어른들이 가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좋더라고요. 다른 데들도 이런 산 꼭대기까지 다 교통수단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잘 다녔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하이킹하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다시 가면서 배 안에서 또 이렇게 올 때 봤던 풍경들을 다시 보면서 숙소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진짜 깨끗하죠. 바닷물처럼 호수물인데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계시길래 뭐 하시나 봤더니 그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여유로운 삶이다 이러면서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기산 방문하고 이제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그린델발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열차라고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예약해서 이제 가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동안도 진짜 말 그대로 눈호강하면서 아주 재밌게 갔습니다. 여기가 그린델발트고 저기 보이는 산이 노스페이스예요. 저게 그 노스페이스가 그 노스페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아이거 북벽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그런 절벽 같은 산입니다. 저희 숙소에서 바라본 이제 아이거 북벽이 바로 보이고 여기가 이제 숙소에서 바라본 전경이에요. 저 크레인이 있어갖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제 모든 뭐 어떻게 보면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기도 한데 이동이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서 계속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이제 짐 싸고 풀고 안 해도 되니까 전부 다 풀어놓고 이제 한번 달리자 해가지고 마트에서
고기 사와가지고 목살이랑 이런 거 사와가지고 술을 되게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저게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랑 엄마랑 지금은 이제 엄마가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조금 줄기는 했는데 둘 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이 술을 보고 아이고 이 문디자스가 이걸 다 누가 먹는다고 이걸 갖고 왔냐 막 이러셨는데 결국에는 모자랐습니다. 저번에 파리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거 다 뭐 하려고 갖고 왔냐고 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가지고 막 모자라서 이제 현지 마트에서 사고 그랬었습니다. 그날 재밌게 이제 고기 구워서 술도 마시고 이 다음 날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 융프라우 정상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곤돌라 타고 올라가는데 예쁜 풍경 감상하면서 재밌게 갈 수 있었습니다. 곤돌라에서 이제 내리면은 또 열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차 타고 다시 또 터널을 지나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얼음으로 된 터널이 있는데 이 얼음으로 된 터널을 지나가면 이렇게 나가서 빙하를 볼 수 있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저 깃발 꽂혀 있는 거 유명하죠. 그래서 융프라우 정상에 있는 깃발인데 아니 엄마가 어디를 막 저벅저벅 엄청 막 빠른 속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체 어딜 저렇게 겁도 없이 막 가나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가 저 뒤에 있는데 없어진 줄 알고 어디 떨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빙하를 볼 수 있고 이날 날씨가 진짜 너무 맑아가지고 이제 이런 날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같이 온 한국인 관광객 분께서 저희도 사진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한국인들한테만 이 신라면을 무료로 줘요. 이제 티켓에 포함된 거기는 하겠지만 그 동신해운이라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면 쿠폰 같은 게 있어서 이 산 정상에서 이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가면은 필수로 먹고 오는 게 융프라우 정상에서의 신라면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김밥 있잖아요. 김밥 대체 어디서 났냐? 아침에 쌌습니다. 저 재료를 다 가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밥통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밥통에다 밥 해가지고 아침에 김밥을 싸가지고 저렇게 점심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일정이 시작하면 아침에 밥을 해서 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나간 다음에 도시락을 점심 때 먹고 저녁은 집에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또 밥을 해 먹고 그런 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때는 한국인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또 이제 누가 뭐 한중일 사실 잘 구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한국인이냐 신라면을 드시고 계시면 한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김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신혼여행 오신 것 같았는데 그 남녀 부부셨어요. 젊은 부부셨는데 저 김밥 좀 드릴까요 했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유럽 여행 지금 7일차인가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국 음식 너무 그리웠는데 여기서 김밥을 먹게 될 줄 몰랐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김밥 이거 어디서 사셨냐 이랬는데 저희가 아침에 쌌다고 막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밥도 나눠드리고 같이 즐겁게 먹고 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게 몇백 년 된 기차래요. 나무로 된 기차인데 엄청 오래된 기차인데 이제 좀 천천히 풍경을 보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기차를 이용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르스트라는 곳인데 여기도 그냥 이제는 좀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리기산 조금 나와 있는 설산을 진짜 어떻게든 찍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랬고 뭐 남은 일정 동안 설산 진짜 원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철망으로 된 다리인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던데 엄마는 되게 잘 가시더라고요.
그 케이블카에서 제가 또 너무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재밌다고 막 찍으셨고, 이거는 또 숙소에 돌아와서 카레 해서 저녁 먹는 모습입니다. 그 마트에서 그나마 마트에서 파는 피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오븐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해 먹고 또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피아노를 쳐서 되게 유명한 그 명소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버스도 한번 타보고 싶어갖고 버스 타고 방문했는데, 저렇게 어느 나라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이렇게 포토 스팟이라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보통 이제 뒤에서 누가 기다리면 빨리빨리 하고 비켜주고 약간 그런 게 보통의 정서인데, 저분들은 진짜 저기서 거의 패션쇼를 하시면서 한 팀이 거의 막 십몇 분씩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배를 타고 또 가는 코스가 있어갖고 배 시간이 있는데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차례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냥 배 타고 갔습니다. 배도 원 없이 타고 풍경 구경 진짜 원 없이 하고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건축물들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또 못 보던 비주얼들을 많이 보고 와서 또 제가 일하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였는데 제가 사실은 이 깜짝 선물로 한복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융프라우 정상에서 그 깃발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거기까지는 여정이 기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못 하고 그냥 숙소 뒤에 언덕이 있어요. 요 뒤에 보이는 게 저희 숙소거든요. 숙소 뒤에 언덕에 올라와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미에 밥통에 쌀에 술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숙소에 들어와서 넷플릭스로 그 드라마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하나 추천해가지고 정주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숙소에서 보시고 제가 또 태블릿에다가 담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서 좀 심심하지 않게 오실 수 있게 드라마 안 보신 걸로 해서 재밌어 하실 만한 거 해서 이렇게 넣어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태까지 계속 날씨가 좋다가 마지막 날에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마에서는 거의 여름이었고 진짜 여기 와서 사계절을 다 보고 간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을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베른인데 저희가 그린델발트에서 그 취리로 넘어가는 중간에 베른이 이렇게 쭉 도시가 보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날도 역시 숙소에서 싸운 김밥과 함께 하며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취리 공항에서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행하고 온 거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제가 전에 엄마 뭐 집 사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몰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가볍게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는 아마 현장 영상으로 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